야, 너 공통교양 중에 글쓰기 수업 뭐 들었냐? 나 김윤경 교수님 자표글 그런데. 아, 나도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건 그래, 왜 듣는지도 모르겠고. 야 지금 망했다. 야, 나 빨리 박석훈 교수님 초급 중국어 들어가야 돼가지고. 어? 간다. 아니, 혼자 할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아, 중도 가서 공부나 할까? 아, 찌뿌듯해. 오랜만에 책이나 좀 읽어볼까? 동국대학교 공통교양이 궁금하면 이 책을 열어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초급 갓석훈 박석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있는 박석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수님 강의의 별점이 무려 5점 만점에 4.7점이셔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어 초급 강의를 꼭 교수님께 듣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어 초급 강의를 전공생과 비전공생이 같이 들으면 학점에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어 중문학 전공 학생과 그다음에 중하권 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수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공자와 외국인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양 외국어를 듣다 보면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많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교재에 충실하고 단어에 충실하면은 중국어를 처음 배운 초보자라 하더라도 A뿔은 무난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학업 성취도 자체가 선행 학습자보다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초급 학습자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중국어 기초 강의와 교양 과목인 중국어 강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공 중국어와 교양 중국어는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이 교양 중국어의 경우에는 교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공 중국어 같은 경우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이제 뭐 PBL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왜 교양 중국어는 그런 이 조수법이 안 쓰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교과목이 분반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교과목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교과목 자체가 일정 정도는 좀 통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학습자들의 이 학습 상태의 진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학습의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교과 운영의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중국어 회화 중에 이 문장만은 꼭 알아둬야 한다 하는 문장이 있을까요? 중국을 가시게 되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는 그 노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걸 중국어로 하면 千里之行始于足下.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는 직역을 하면은 천리의 이 발걸음도 바로 발밑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니하오, 따자하오 이렇게 했는데 야 중국어 잘하시네요. 그랬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 일반적인 중국의 젊은이들도 모르는 이 고전 클래식에 나온 이 말을 와 한국 친구가 알아? 와 야부치 대단하다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막 친근감 있게 소통하려고 노력 많이 할 겁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언어 그 문장이 굉장히 멋있어서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네. 한번 발음 한번 때려보실래요? 千里之行 千里之行 그다음에 始于足下 주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중에
어느 나라를 갈 때 그 나라의 말로 살려주세요는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제가 듣기로는 쩌맹아 혹시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지우밍아. 아, 쯔맹아. 예, 지우밍아. 아,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외국어 교양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라는 강의가 있을까요? 영어는 당연히 들어야죠. 뭐 당연히 교양 영어로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글로벌 시대에서는 영어를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영어 외에 추천하라면은 저는 일본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자로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의 문자로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중국어를 배워두면 앞서 말씀하신 일본어 같은 다른 언어를 배우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어 특성상 학생들과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학생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수업 중에서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식구가 몇 명이니 이런 표현들이에요. 니지아 여지커런 이런 표현인데 한 친구가 치커런 7식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계시냐 그랬더니 빠바, 마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어머니, 아버지. 네,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지혜제, 언니, 그 다음에 우어, 나, 그 다음에 강아지 3마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여기서 강아지가 왜 나왔지? 그런데 제가 생각이 많이 뒤쳐졌구나. 이미 우리의 관념은 가족이란 관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족으로서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관념 속에서의 존재들 말고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제 비대면 상황이라 학생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어로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明天会更好.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야.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大家加油. 아,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지. 이 책은 처음 보는 책인데? 동국대학교 공통교양이 궁금하면 이 책을 열어봐.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글쓰기 교양의 빛, 비준경, 김윤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르마 칼리지에서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자기 표현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글쓰기 강의가 총 5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표현 글쓰기, 실용 글쓰기, 학업 기초 글쓰기,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대학 글쓰기까지. 그렇다면 그중에 자기 표현 글쓰기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표현 글쓰기는 다른 수업과 비교해 봤을 때 성찰적 글쓰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생으로 계속 바쁘게 살아왔던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격 형성에 끼친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성숙하게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표현 글쓰기가 가진 좀 매력이랄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표현 글쓰기 강의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져서 그냥 부담 갖지 마 이렇게 5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배려해 주신다, 친절하시다 이런 평들이 많던데 눈에 띄는 교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교수님께서 갓윤경, 신의 경지다 이렇게 불리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이야기해줘서 저도 알게 됐는데 되게
그냥 호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제 수업이 아주 월등하다기보다는 그냥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호감으로 이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글을 잘 쓰고 싶지만 막상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려면 약간 어렵기도 하고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글쓰기 강의를 재미있게 또 잘 수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꿀팁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듣는 목적을 좋은 학점을 받겠다 이렇게만 잡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글쓰기의 역량과 사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글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그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듣게 된다면 수업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또 수업의 목표를 잡고 수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수강한다면 확실히 부담도 없고 또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재밌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글, 칼럼을 낼 텐데요. 거기서 기억에 남는 글 소재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 예문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글인데 알다시피 2014년 4월 16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그 사건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 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사고로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었고 그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과는 무관한 어떤 정보들이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제 분노를 많이 느꼈다고 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간절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고 그것이 대학에 오면서부터 자기의 성격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 글을 쓰는 학생이 그만큼 진지하고 치열하게 자기에 대한 성찰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글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환경으로 인한 개인적 성장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잠깐 울컥했거든요. 네. 우선 자기 정체성에 대해 확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로 성숙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표현 글쓰기는 정말 안 들을 수 없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라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저도 민족동국 전진국문창 21학번 이동원입니다. 네. 네, 선배님. 네. 그렇다면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선배님께서 재학하실 당시 공통교양 과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그 국어작문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으로 이제 글쓰기 수업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그 장르 글쓰기보다는 글쓰기 자체에 대한 장문, 국어 장문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 사실 성찰적 글쓰기가 대학 수업의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그쯤부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훨씬 더 분석적이고 또 비판적 그런 사유를 강조하는 방식의 기초교양 수업이 주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영상 편지로 저쪽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을 알차게 그리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야, 어디 있었어?